다음은 이건태 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네, 경기 부천시병 출신 이건태 의원입니다. 수원 법원장님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고위 법관님들은 많은 사례를 통해서 그 판단 능력이 굉장히 전문화된, 앉아서도 심리를 보는 그런 분들입니다. 지금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대장동 수사가 됐었고, 그 사건이 잘 이제 안 풀리자 성남 FC 사건을 또 했습니다. 그리고 그게 잘 안 풀리자 위례 사건을 했고요. 그리고 또 이제 백현동 사건을 하고,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그건 원래 이제 변호사비 대납 사건으로 출발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영장 단계에서는 한 5년 전에 이미 끝난 재판에서 들춰내가지고 이중교사 사건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러면 법관님들이 생각할 때, 이것은 이재명을 표적으로 해서 집요하게 하고 있는 정치 탄압 수사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으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검찰의 정적 죽이기 수사인데요. 이 수사 및 기소, 여기에 대해서 법원이 제동을 걸어주셔야 됩니다. 과거 독재 시대, 권위주의 시대 때 법원이 제동을 안 걸어줘가지고 심지어 사형까지 당하는 케이스가 있었고, 얼마나 많은 인권 탄압 사례가 있었습니까? 그로 인해서 재심 판결하면서 법관들이 사과도 하고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의 민주주의 수준은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저는 얼마든지 법원이 인권의 최후 보루로서 역할을 해 주실 거라고 기대합니다. 아무리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이라도 재판장에 서면 법원의 재판장님의 공정한 판단을 간절히 바라는 그런 취약한 존재일 수밖에 없습니다. 제발 우리 고위 법관님들께서 이 점을 유념해 주셨으면 합니다. 형사소송법에 보면 전심 재판에 관여한 법관은 제척 대상이지 않습니까? 수원 법원장님? 예, 그렇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이 취지는 예단을 방지하고, 그래서 무죄 추정의 원칙에서 이 법 조항이 나왔다고 보이고, 또 공소장 일본주의하고 맥을 같이 한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예, 그럴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공범에 대해서 이미 유죄 판결을 내린 재판장은 이제 그 공범으로 새로 기소된 피고인은 무죄를 다투는데, 이 피고인 입장에서 봤을 때 이 법관은 예단을 가지고 있는 법관입니까? 아닙니까?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같은 사건이 아니기 때문에 제척 사유는 아닙니다만, 아니, 제가 일반인 법조항을 묻는 게 아니라 예단을 갖고 있느냐 아니냐를 그걸 묻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인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단히 실례지만 실례해서 가정을 해봅니다. 우리 법원장님의 가족이 이런 이제 새로 기소된 공범의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선고한 재판장의 재판을 받게 됐는데 무죄를 다투고 있다. 그럴 때 그 가족한테 비록 공범에 대해서는 유죄 판결을 선고했지만 그래도 네가 열심히 하면 무죄 받을 수 있다. 감히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가족이라면? 예, 가정적인 일이라 제가 말씀드리기 어려운 점. 그렇게 말할 수 없지 않습니까? 우리 누구라도 회피하고 싶지 않습니까? 왜? 나는 무죄를 다투는데 재판장이 이미 유죄 판결을 선고한 재판장한테 재판을 받으라고 하면 그게 공정한, 헌법이 보장하는 공정한 재판을 받을 기회를 보장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좀 너무 답답합니다. 왜 이 문제를 법원이 지혜롭게 해결을 하지 못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제가 이제 변호사 생활 한 10년 했는데요. 제 결론은 변호사는 주관적 타당성, 주관적 정의를 추구하고, 검사는 객관적 정의, 객관적 타당성을 추구하는데, 법관은 보니까 구체적 타당성, 구체적 정의를 추구하더라고요. 그러면 이재명 대표 이 쌍방울 대북 사건에서 재판을 안 받겠다는 것도 아니고 예단이 없는 재판장으로 하여금 재판을 받게끔 해달라는 건데, 왜 이 문제를 법원이 지혜롭게 해결하지 못하는지 저는 정말 이해가 안 됩니다. 법관 등의 사무분장 및 사건 배당에 관한 예규 제10조의 3, 제척 사유 등으로 인한 배당의 특례라는 조항이 있어요. 거기에 제1항 제2호에
검사로 재직한 경력이 있는 법관이 검사로서의 수사 등에 관여한 형사사건. 또 3호 변호사로 재직한 경력이 있는 법관이 소속했던 법무법인이 수임한 사건. 이것은 그 담당 재판관은 제척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제척 사유는 형사소송법 규정이 없어요. 법원이 예규로서 노는 거예요. 그러면 방금 제가 말한 케이스, 공범에 대해서 이미 유죄 판결을 선고했는데 새로 기소된 피고인은 무죄를 다투고 있다. 그 케이스는 왜 여기 안 넣은 겁니까? 실질을 따지면, 본질을 따지면 아무런 차이가 없지 않습니까? 저는 제발 법원이 이 문제를 정말 좀 지혜롭게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 충분히 검토를 해가지고 개선할 점이 없는지 숙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원 고등법원장님께 묻겠습니다. 예, 들어가십시오. 죄송합니다. 예, 지금 이제 이재명 대표의 그 1심 재판부께서 준비기일 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같은 재판에서 이미 증인신문을 마친 증인을 다시 부를 필요가 있느냐? 사실관계하고 쟁점이 공유된다. 이 말을 듣고 변호인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결국 이화영 1심 재판 때 불렀던 증인을 다시 부르지 않겠다는 취지로 읽히거든요. 그러면 이 재판부를 제 입장에서는 과연 이걸 공평한 재판을 기대할 수 있는지 대단히 걱정됩니다. 우리 고등법원장님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그 다른 재판부의 그 의중을 제가 알 수는 없고요. 아마 그 일반적으로는 1분만 더 주십시오. 예, 일반적으로는 그 피고인이 달라지면은 그 쟁점도 달라질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 무엇라고 제가 대답하기 굉장히 어려운 처지에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고등법원에서 형사 항고 사건을 맡고 있는데 혹시 그 사건화가 된다 그러면 처리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거는 좀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른바 금반원의 원칙을 빗대서 제가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은 수원지검에서 중앙지검으로 이송을 해가지고 검찰이 이송하는 순간 수원지법이라는 관할을 버린 겁니다. 이송해서 백현동 사건도 이송했어요. 그 다음에 위정교사 사건을 새로 인지해가지고 묶어가지고 영장 청구했다가 기각되니까 다시 수원지검으로 돌려왔어요. 그러면 이건 금반원의 원칙에 반하는 관할 선택 아닙니까? 이런 것이 법원에서 좀 참작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고등법원장님 말씀 주십시오. 지금 말씀하신 것이 재판의 쟁점이 된다면 해당 재판부에서 잘 검토를 해서 독립적으로 결정을 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지원 의원님이 질의할 순서입니다.